환산. 환산은 없으니까 적는 게 좋겠죠. 환산, 외화 환산, 외화 환산. 외화 환산의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이거 외화 환산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이 기능통화랑 표시통화가 있잖아요. 기능통화, 표시통화, 기능통화, 표시통화가 있죠. 기능통화는 뭡니까? 아니, 내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통화예요. 그럼 표시통화는 뭐예요? 재무제표에 공시할 때 쓰는 통화예요. 그럼 해커스는 한국에 있고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한국에서 공시하잖아요. 그래서 해커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능통화랑 표시통화가 같아. 다 원화했으니까. 그래서 이슈가 없다고요. 근데 삼성전자 미국 지사야. 그럼 거기선 뭘로 써요? 거기선 평소에 계속 달러로 거래를 한다고요.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하지만 삼성 지사수 삼성이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무제표 공시할 때는 우리나라에 묶어서 들어온다고요. 그럼 뭐가 발생해? 재무제표 표시할 때는 원화로 표시해야 되고 평소에는 계속 외화로 거래했다니까. 그럼 기능통화랑 표시통화가 안 맞겠죠.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게 뭡니까?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게 환산이죠. 그렇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할 건데 환산이요. 그럼 환산 같은 경우에 구분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화폐성 항목이랑 비화폐성 항목이 있다고요. 화폐성 항목은 뭡니까? 맨날 화폐성 자산, 화폐성 부채 이런데 화폐성 항목은 뭐예요? 이게 없어지면서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가는 것들을 화폐성 항목이라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사채 다 화폐성 항목이에요. 없어지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비화폐성 항목은 뭐야? 이게 줄어들면서 없어지면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토지, 재고자산. 얘는 이게 팔리고 이게 나중에 처분될 때 돈이 들어오고 그런 거지, 이걸 내가 사용한다고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비화폐성 항목이라고. 그럼 당연히 화폐성 항목은 매기말 환산을 해줘야 돼요. 요거 나중에 우리 고급회 가서 자세히 할 겁니다. 매기말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매기말 환산을 나온 김에 잠깐만 해볼까? X1년 초에 100달러를 외상 매출했고, 그 다음에 X1년 초의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X1년 말이 됐더니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 됐대요. 그쵸? 화폐성 항목의 회계 처리를 좀 볼게요. 간단하게. 그럼 요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돼? X1년 초에 나는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달러로 팔았으니까 매출이 100달러가 오겠지. 여기 매출 채권으로 100달러가 오겠지. 그쵸? 근데 우리 재무제표에는 원화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발생일의 환율인 1000원이 들어간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럼 X1년 초에는 원화를 기준으로는 10만원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요. 근데 X1년 말이 됐어. 화폐성 항목이라서 기말에 외화 환산을 해주셔야 된다고. 기말에 달러당 얼마로 올랐어요? 1200원으로 올랐지. 그럼 여전히 달러를 기준으로는 100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만 원화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 받을 권리가 생겨요? 원화를 기준으로 하면 나 100달러 받을 권리가 있긴 한데, 원래 이거 권리가 생겼을 때는 달러당 1000원이었거든. 근데 기말에 달러당 1200원이 됐기 때문에 나 얼마 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2만원 더 받을 권리가 생겼다고. 왜? 기초에는 10만원 받을 권리였지만 원화 기준으로 기말에는 12만원 받을 권리라고요. 그럼 2만원 받을 권리가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재합니까? 여기 매출채권 2만원, 반대쪽에 외화 환산, 아이고, 외화 환산 이익으로 2만원 이렇게 쓰기도 하고, 환율 변동 이익으로 쓰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써요. 중요한 건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합해성 항목들은 기말에 환율이 변동하면 다 이렇게 환산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뭐 여기까지 괜찮죠? 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비화폐성 항목을 볼 건데, 비화폐성 항목은 환산을 할까 안 할까? 환산을 할까 안 할까? 환산을 안 해요. 아, 얘는 어차피 관심이 없어. 내가 외국에서 100달러 주고 기계당치 사왔대요. 뭔 관심이 있어. 관심이 하나도 없다고. 그쵸? 아, 물론 기계당치를 사오면서 기계 100달러짜리 사오면 기계 100달러
미지급금 100달러 있으면 요거는 화폐성이지. 그래서 요거는 기말에 환산을 해줘야 되지만 얘는 안 해준다고요. 기계장치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경우에 여러분 환산을 안 해주는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아요. 재고자산도 화폐성 항목이 아니라 비화폐성 항목이고 우리 유형자산도 비화폐성 항목이잖아. 그쵸? 근데 얘는 기말에 뭐합니까? 기말에 척가법 평가하지. 그럼 얘 기말에 뭐 할 수 있어요? 얘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한다고요. 재평가 모형 때문에. 그쵸? 얘는 저가법 쓴다는 게 뭐 한다는 거야? NRV로 평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만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NRV로 평가할 때 얘도 원화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NRV에다가 기말 환율을 곱해서 저가법을 적용해요.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도 기말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긴 하는데 달러라면 기말 달러 공정가치에다 뭐 해줘야 돼? 기말 환율을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둘 다 나왔어요. 세무사 2차 시험에. 얘는 1차 시험에 나왔고 얘는 2차 시험에 나왔죠. 예전에.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죠. 자, 봅시다. 재평가도 얘기하면 주제들이 꽤 많아요. 다 나왔고. 그럼 보시면 내가 재고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요게 100달러였대요. 100달러짜리 사왔대. 근데 사올 때만 해도 환율이 1000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야? 10만원짜리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기말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달러 기준으로 90원이었대요. 그럼 달러 기준으로는 저가법 대상이 되죠. 평가 손실 대상이잖아. 그쵸? 아 근데 기말의 환율을 봤더니 기말의 환율이 1200원이라고요. 그래서 기말에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애들은 공정가치에 모두 포함돼 기말 현재 시점의 환율도 들어간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90원 곱하기 1200원이니까 10만원 넘죠. 그 달러 기준으로는 저가법 평가 대상이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이게 10만 8천원 나오기 때문에 저가법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년 전에 세무사 1차 시험에 요거 나왔었죠. 딱 요 사례로. 평가 손실이 얼마냐? 답은 0이었죠. 이해했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볼게요. 자, 우리가 뭘로 할까? 그래, 기계장치로 합시다. 기계장치를 100달러 주고 샀대요. 환율이 1000원이래. 그럼 10만원짜리인 거 아니야. 그럼 감가상각 하겠지. 그럼 감가상각을 할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 나오겠어요? 달러당. 내용에서 5년 잔존가치 빵이면 20달러 나오겠지. 환율 그냥 역사적 환율 쓴다고요. 1000원.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얼마 나와요? 장부 금액이 달러 기준은 80달러고 비화폐성 항목은 환산을 안 하니까 여전히 취득 시점에 환율이 1000원이 올 거라고요. 그럼 8만원이겠지. 근데 재평가 모형을 했더니 기말의 공정가치가 120달러라는 거예요. 이 기계장치가. 괜찮죠? 이때도 뭐 해줘? 반드시 기말 환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별도로 환산해줘? 환산해주는 게 아니라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만큼을 모두 다 재평가 잉여금으로 기타 부가의 손익에 반영해요. 할 수 있겠죠? 요것도 한번 나왔으니까 요 정도까지 기억하는 건 뭐 어렵지 않겠죠? 다 나왔으니까 예전에.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재평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뭐 아무리 지엽적인 걸 내도 요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뭐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봤고요. 우리 기본적인 문제 두 개만 풀어보고 이제 재평가 풀어서 손상한 다음에 유형자산을 마치도록 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문제 12번을 보면 12번 얘기가 나와 있는데 12번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12번이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풀어놨어요. 그쵸? 풀어놨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하시면 되니까 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보면 회계처리 보시면 그래서 일단 누계액 제거법을 쓰면 감가상각 누계액 재우고 재평가 손익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해주면 돼? 20만원을 유형자산 취득 원가 이거 건물이니까 취득 원가에 가산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다고요.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너무 심심해서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비례수정법 한번 해볼까요? 저번 시간 했으니까 연습. 자, 비례수정법
나 봐봐 여러분. 일단 비례수정법이고 나발이고 X1년 초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요? 다른 데는 다른 책을 보면 비례수정법을 회계 처리하는 걸 문제를 내고 그러는데 결론은 뭐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만 해볼게요. 일단 현금 얼마 나옵니까? 현금 500만 원 나가고 건물로 500만 원 기록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자 기말에 회계 처리를 먼저 하지 말고 기말에 회계 처리 할까요? 그럼 X1년 말 X1년 말 하면 일단 못 나와야 돼. 감가상각비 5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50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날 봐. 만약에 지금 재평가를 안 했으면 BS 모양이 어떻게 돼요? BS 모양이 건물 5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얼마? 50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비례수정법을 쓰게 되면 BS 모양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봅시다.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거 안 적어왔어. 그냥 할 거야 지금 한번. 여기 건물 취득가액이 오고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오겠죠. 얘에서 예뺀 금액이 얼마 나와야 돼? 비례수정법은 기말에 공정가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540만 원 나와줘야 된다고요. 괜찮죠?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역산할 수 있잖아. 역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540만 원이고 지금 공정가치가 잔존가치는 0이고 이제 10년 중에서 1년 지났으니까 몇 년 남았어요? 9년 남았고 몇 년 경과했어요? 1년 경과했지. 그럼 540만 원 나누기 9년 하니까 얼마 나와요? 60만 원.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가 돼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얘돼야겠지. 600만 원. 맞죠? 여기까지는? 그쵸? 그럼 나 봐봐. 얘로 바꿔주는 거야. 비례수정 별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1단계로 건물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늘어나니까 건물 100만 원 늘려주면 되겠네. 감가상각 누계 50만 원에서 60만 원 됐으니까 10만 원 늘려주면 되겠네. 대차 안 맞잖아요. 그게 뭐가 돼? 90만 원. 재평가 잉여금이요. 괜찮죠? 비례수정법으로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건 X2년이고 이건 X1년이잖아요. 그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비례수정법으로 회계 처리 시킨다고 해도 내가 BS 결과물만 알고 있으면 대차를 맞추면 돼. 뭐 특별할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너무 심심하니까 X2년도도 비례수정법을 한번 해봐요. 해보라고. 회계 처리 1분 드릴 테니까. 나도 너무 심심해서 그래요. 심심해. 자, 같이 볼까요? 그럼 여기 X2년도에 일단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거야. 누계액 제거법이고 비례수정법이고 일단 요금액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니까 감가상각 60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감가상각 6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잡아. 그럼 재무제표가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액만 늘어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건물. 그 다음에 감노. 나도 이거 안 해보는 거 좀 처음 해보라는 거라니까요. 하면 돼요. 기말의 공정가치 얼마래요? 480만 원이래. 얘에서 예뺀 게 비례수정법일 때 480만 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죠? 가봅시다. 480만 원이고 죄송해요. 560만 원 나와야지. 480만 원 나와. X2년 말의 공정가치는 56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X2년 말의 공정가치가 560만 원이니까 여기 560만 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게 480만 원이고 지금 재평가 전에. 그쵸? 자, 한번 봅시다. 560만 원이고
잔존 가치는 없어. 몇 년 남았어요, 이제? 8년 남았죠? 몇 년 지났어? 2년 지났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560만 원 나누기 8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140만 원. 그럼 얘 더하기 얘가 얘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 얼마 나와요? 700만 원이죠? 맞죠? 그럼 회계 처리해 봅시다. 이거 늘려주면 되니까. 건물이 또 100만 원 늘어나야 되네. 그럼 건물 100만 원 또 늘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 늘어나야 돼요? 20만 원 늘어나야 되죠. 감가상각 누계 20만 원 늘린다고요. 대차가 안 맞죠? 그게 뭐야? 재평가 잉여금 80만 원.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쵸? 똑같잖아 지금. 재평가 잉여금 80만 원. 회계 처리 모양만 다르지만. 그래서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중에 유예 2기쯤 되면 3기쯤 되면 뭐 꼭 저희 학원 문제만 풀지 않고 다른 학원 문제를 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모아서 한 번씩 풀어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너무 한 선생님 그것만 보면 또 그 선생님이 성향에 맞는 문제만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돌려서 풀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학원 가면 이 재평가 문제 나오면 어렵게 낸다고 내는 게 비례수정법으로 회계 처리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만 내가 만들 수 있으면 그냥 옮겨 적으면 돼. 할 수 있겠죠? 요 정도는 연습해 보셔야 돼요. 당연히 교재 없으니까 그 정도는 필기를 해 놓으셔야겠지?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다시 이제 원안으로 돌아오죠. 다시 쉬운 걸로. 뭐 사진 찍으셔도 되니까. 자, 돌아올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기 막 비율로 숫자 구하고 그러면 안 돼. 장부금액이랑 공정가치 비율로 숫자 구하고 그러시면 안 돼. 그거 틀려요. 잔존 가치가 있을 때 안 맞아. 반드시 제가 하신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한 방법으로 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 했고 물음 2번 보면 뭐래요? 물음 2번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으니까 이거 뭐라고 이게. 그럼 또 감가상각하면 되겠죠? 그럼 560만 원을 8년 동안 감가상각하면 되니까 감가상각비가 70만 원 나오고 어차피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사용기간 동안 대체 안 하기로 했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490만 원 나올 거고 X 3년 말의 공정가치가 315만 원 아니겠습니까? 와, 그럼 얼마 떨어져야 돼? 490만 원에서 315만 원이니까 175만 원 떨어져야 되죠. 지금 170만 원 있는데. 그럼 175만 원 떨어져야 되니까 재평가 잉여금 기존에 잡아놨던 거 170만 원 없애주고 나머지 5만 원만 재평가 손실로 5만 원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얼마? 얘랑 얘. 괜찮죠? 너무 쉬우니까 75만 원. 여기까지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3번 보시면 X 3년 말에 건물의 잔존 내용요소를 칭전해서 6년으로 변경하였대. X 3년 감가상각비 물어봤어요. 자 보시면 지금 X 3년 말에 지금 요 상태에서 다시 지우고 이제 X 3년 말에 결산 수정 붕괴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X 3년 말에 내용회수를 몇 년으로 잔존 내용회수를 7년에서 6년으로 바꿨대요. 그쵸? 그럼 올해 X 3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야? 몇 년으로 계산하셔야 돼? 잔존 내용회수를 7년에서 6년으로 바뀌었대요. X 3년 말에. 감가상각비는 결산 수정 붕괴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기말에 회계 처리하긴 하지만 기초부터 1년치를 하는 거라고요. 기말에 그냥 끊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560만 원을 기준으로 1년치 감가상각을 기말에 그냥 써주는 거니까 내용회수가 7년에서 6년으로 바뀌었대. X3년 말에. 근데 언제 감가상각해? X3년 초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회수 몇 년 써야 돼요? 6년 플러스 1년에서 7년 쓰셔야겠지.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죠? 그래서 계산하면 7년을 나눠서 감가상각하니까 계산하면 80만 원 나옵니다. 뭐 이 정도야. 여러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물음 4번 보시면 X 4년 초에 400만 원에 처분했을 때 분개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하하. 자, 그럼 좀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 지금 아까 얼마의 X 3년도 말의 공정가치가 얼마였습니까? X 3년 말의 공정가치가 315만 원이었죠. 315만 원이었고 지금 재평가 잉여금은 다 없앴고 170만 원. 나머지 5만 원만 재평가 손실 잡은 상태에서 지금 얼마에 판대요? 문제 보시면 400만 원에 처분한다고 그랬으니까 400만 원에 처분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처분 손익은 얼마겠어요? 85만 원이겠죠?
뭐 어렵지 않죠?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돼? 나 볼게요. 아이 쓸 것도 없겠다. 씨. 현금 400만 원 없애주고 건물 어차피 누계획 제거법이니까 315만 원 없앤 다음에 여기 처분이익 오면 되겠네. 그쵸? 대체해준다고 했지만 대체할 게 없죠. 넘어가시면 되고